안녕하세요. 도쿄에 살고 있는 박씨 아저씨, 도쿄 박저씨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처음에 힘들었던 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굳이 영업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처음 일을 하게 되면 누구나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취업이나 이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참고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부디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 이야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기술 영업직으로 7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나 회사,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일본에 살긴 하는데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나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처음에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영업직의 특징을 보면 소통과 대응,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영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통하는 과정에서 전화나 메일, 방문하기 위해서 운전을 한다든지 전시회 같은 데서 고객들을 만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처음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한 게 이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본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저같이 동일한 부분에서 힘든 점들이 처음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들이 많아서 자잘하게 영상을 좀 나눠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부분들만 골라서 보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영업이다 보니까 전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전화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 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두근 한다거나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좀 전화 받는 게 되게 싫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고 배달 전화 거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고 그리고 부탁도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사원으로서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 없다라는 거, 좋은 매출 성적 잘 올리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아무래도 비즈니스 일본어를 사용을 해서 영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일본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 상당히 고생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비즈니스 일본어를 공부를 좀 하셔서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전화 거는 것도 문제인데 받는 것도 문제거든요. 처음에 아직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영업 전화 걸어서 시간 좀 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화할 수도 없어요, 솔직히. 그런 건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처음에는 걸려온 전화를 받고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때 이게 또 받는 전화도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아마 고생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분들 대화 타이오 이런 식으로 해서 써서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관련된 예문이라든지 일본의 비즈니스 전화 매너라든지 대응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몇 가지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온 예문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밑에 이 링크에서 발췌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 받을 때 일상생활에서는 모시모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시모시라고 전화를 절대 받지 않죠. 회사 생활하면서. 한국에서도 그냥 여보세요라고 전화 받는 경우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회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오데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본인이 누군지를 바로 밝히죠. 저 같은 경우는 파크데 고자이마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매너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는데 전화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매너 룰이에요. 그래서 3번 이상 울렸을 경우에는 전화 받자마자 타이엔 오마타세 이타시마시타 이런 식으로 한 구절 더 넣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룰로 돼 있어요. 이게 솔직히 좀 딱딱해 보이고 너무 구식이고 이런 걸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회사의 이미지가 되고 고객의 예의를 갖추는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는 게 처음에 적응되는 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 쓰잘데기 없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안 해준다 그러면 솔직히 좀 되게 버릇이 없네. 뭔가 좀 나랑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같이 가긴 좀 어려운 상대라고 생각이 된다거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대응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일본에서 회사 생활을 한다거나 고객 대응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전화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어느 회사의 누구입니다라고 알려주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일본 처음 와서 회사 이름도 잘 모르고 솔직히 성씨도 잘 모르는데 전화상으로 들으면은 회사 이름도 잘 못 알아듣겠고 그리고 이름도 못 알아듣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처음에는 입에 잘 안 붙어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잘 못 들었으면은 오소레 이리마스 가부시키 가이샤 나니나니 사마데 오마치가 이나이 데쇼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럴 때는 한번 사죄를 하고 모시아케 고자이마센 그러고 나서 모이치도 오시자테 이타다이테 요로시 데스까 미타이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두 번째 들었는데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용기를 내서 그걸 한 번 더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화를 이제 누군가한테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술부서라든지 아니면 상사라든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회사에 누군지 용건이 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넘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게 처음에는 익숙치 않기 때문에 고생을 하실 거예요. 누구라도 고생하실 거예요. 이거는 일본인들, 사회 초년생들도 고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예문이라든지 매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설명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 보시고 참고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하시고 오시면 훨씬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